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버텍스 툴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무브 툴이 있고 로테이터 그리고 스케일 툴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들은 본래 우리가 핸들을 선택을 하면은 자, 이 핸들에서 무브 툴 그리고 스케일 툴, 로테이터 툴 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자, 포함되어 있는 거를 여기 따로 빼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툴들을 클릭을 하면은 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무브를 클릭을 하면은 자, 무브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핸들이 바뀝니다. 다른 기능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따로따로 빼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여기 있는 무브 툴을 쓰는 거나 아니면은 자, 요 상태로 쓰는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툴들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스케치 기본 기능에 있는 무브 툴과 여기 있는 무브 툴이 어떻게 작동 방식이 다른지 자,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 기본 기능에 있는 무브 툴부터 한번 보죠. 자, 이런 식으로 면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브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점 하나를 찍고 옮기게 되면은 이 부분만 움직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얘도 이렇게 옮겨 놓고 이런 식으로 길이대로 한다든지 뭐 비율별로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스케치의 기본 기능에 있는 무브 툴의 기능이죠. 만약에 이 전체를 다 잡고 작업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자, 돌려서 이 부분을 잡고 무브 툴 써보죠.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다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스케치의 기본 기능에 있는 무브 툴의 역할이죠. 자, 그럼 버텍스에 있는 무브 툴을 한번 보죠. 얘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를 찍습니다. 찍고 자, 빼면은 우리 기본적인 무브 툴과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그죠? 이렇게 자,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버텍스 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우리가 레디우스 범위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 범위를 주고 작업을 해보죠. 자, 범위를 만약에 제가 100mm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100mm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거 잡고 당겨주면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기본 툴에서 하나씩 당긴 거를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거는 길이가 똑같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여기가 26.35mm죠. 26.35 그렇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길이로 분할해서 옮겨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만약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200mm 정도로 크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범위에 들어가겠죠. 자, 클릭하고 당기면은 이렇게 당겨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길이는 똑같다는 거죠. 자, 이것도 테스트 해볼까요? 길이가 진짜 같은지. 24.24 똑같죠. 다 같게 길이가 배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버텍스에 있는 무브 툴의 차이점이다. 기본 툴과 버텍스 무브 툴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무브 툴 말고 버텍스 안에 들어가서 전체 무브 툴도 똑같이 동작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죠. 자,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자, 100mm로 하시고 그리고 클릭을 합니다. 자, 요 핸들이 생겼죠. 이 상태로 제가 당겨보죠. 당기니까 똑같죠. 그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 있는 거는 무브 기능 또는 로테이터 기능, 스케일 기능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핸들을 만들어주고 이 핸들은 전체 작업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물음표는 이거는 제작자가 만든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머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면을 좀 돌려놓을까요? 자, 이 부분은 예제를 제가 그려가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드려야 되죠. 자, 살짝 띄워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은 머지라고 되어 있죠. 자, 합치는 건데
설명이 merge selected vertices into single average position.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요. 자, 선택한 꼭지점들을 싱글 에버리지 포지션이니까 단일 평균 위치로 병합을 한다. 그런 뜻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서 사각형을 이렇게 살짝 띄워놨습니다. 뜯어져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버텍스 툴을 실행을 하시고요. 이 떨어져 있는 꼭지점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지가 알아서 다 붙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 쓰는 게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머지 기능은 우리가 커드 페이스트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림을 한 개 더 그려볼까요? 자, 이런 사각형이 하나 있다 보고요. 자, 커드 페이스트 모델링으로 작업하면서 이렇게 면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같이 잡고 이쪽을 뽑아내는 건 상관이 없죠. 다 붙어서 딸려 나오는데 만약에 이 두 개를 먼저 뽑아낸 상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편집도 일부 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스케일 툴로 살짝 이렇게 줄였다고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다시 뽑아내면은 이것과 안 만납니다. 그렇죠. 만날 수가 없죠. 이렇게 따로 나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따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자, 높이도 만약에 살짝 올려준다고 가정을 하죠. 높이도 다릅니다. 자,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 두 개를 연결만 한다고 하면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라인을 그어 주셔도 되고 무브 툴로 옮겨도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라인을 긋는다면은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깨지겠죠. 자,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브 툴로 연결하는 것도 있겠죠. 자,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가능하지만은 다시 모양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자, 이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머지 기능을 활용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자, 두 개를 잡고 자, 핸들의 가운데 부분 생기죠. 여기가 평균적인 위치, 가운데 평균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핸들의 가운데 부분 자, 머지를 했을 때 그 부분으로 딱 만나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페이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기능을 상당히 자주 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죠. 자, 얘는 이름이 머지 클로즈 버티스인데 자, 설명을 보면은 머지 셀렉티드 버티스 위드 기본 프락시머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병합을 하는데 일정한 그 거리를 입력을 하고 그 거리 안에 있는 것만 병합을 한다. 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뽑아내 보죠. 자,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이 병합을 하면은 자, 한 곳으로 모아서 평균적으로 병합을 하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죠. 전체가 모여 버리니까.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리를 입력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거리가 만약에 158mm고 자, 여기는 24mm, 이쪽은 25mm입니다. 그러면은 25mm가 최대 치수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거리를 입력하는데 25mm니까 26mm, 27mm 정도 주죠. 자, 이렇게 하고 OK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입력한 거리 안에 있는 것만 병합을 시켜준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머지와 두 번째가 기능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선택한 꼭지점들을 평균을 내서 가운데로 모아버리죠. 자, 그런 역할을 하고 얘는 무조건 거리를 입력을 하고 그 거리 범위 안에 있는 것만 합쳐준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용도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것보다도 다른 용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요, 얘는 지워버리고 자, 만약에 이거 복사를 제가 하나 하죠. 자, 복사를 하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자, 그리고 다시 무브 툴로 이 정도까지 갖다 놓죠. 자, 완전히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운데 이 부분을 합쳐주겠다고 가운데 부분을 잡고 첫 번째 걸 하게 되면 얘는 이 모든 선택한 점들의 평균점을 찾아서 그쪽으로 다 모아버리죠. 그래서 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얘를 각각 다 연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일 먼 데 있는 거의 거리를 대충 측정을 하시고 43m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까지도 봐야 되겠죠. 이런 건 66mm 정도 되니까 한 50mm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50mm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OK를 하게 되면 이 부분만 딱 붙어버린다는 거죠. 자, 확실히 용도의 차이가 있죠. 자,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50mm를 입력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에 50mm보다 작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작업이 되어 버리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병합을 하실 때 전체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50mm 입력하고 OK 하면은 이 부분만 붙겠죠. 다른 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체를 다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작업할 대상만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부분만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전체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평균점을 계산을 해서 그쪽으로 모아주는 것과 거리를 입력해서 모아주는 것은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죠. 자, 얘는 이름이 머지 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피크 투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머지를 해주는데 내가 지정한 위치로 한 점으로 머지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있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데, 자, 얘는 우리가 선택한 꼭지점들을 평균적인 위치로 모아주죠. 자, 얘는 평균적인 위치가 아니라 내가 찍어주는 위치로 모아줍니다. 자, 어떤 차이점인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 좀 삭제를 하죠. 자, 이 정도 지우겠습니다. 자, 지워주시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이 끝부분만 우리가 잡았죠. 그리고 머지를 해주면은, 자, 얘들은 전부 다 가운데로 다 모이겠죠. 이렇게 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한 위치로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자, 이 부분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이제 내가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어디로 모을지. 자, 이쪽으로 모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전부 이쪽으로 다 모인다는 거죠. 보이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피크 포인트. 자,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점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세 개가 꼭지점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머지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굳이 버텍스 툴을 먼저 실행해 놓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자, 기능들이 아이콘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각각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따로따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든다면은 이 상태에서 이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면을 선택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꼭지점 4개는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런 작업을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얘를 클릭해도 바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드래그를 해서 면을 선택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은 뒷면도 같이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필요 없는 부분도 같이 선택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 드래그해서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냥 면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도 꼭지점은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꼭지점이 4개가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면만 선택을 하면은 뒷면은 선택이 안 되겠죠. 우리가 선택할 부분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하면은 필요 없는 부분도 같이 선택이 된다. 자, 그래서 예기치 않은 그런 작업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죠. 메이크업 플래너가 있고 릴렉스 버틱스가 있는데, 자, 메이크업 플래너는 뭐 평평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자, 설명해 보면은 Move Selected Vertex. 자, 선택한 꼭지점을 이동을 하는데 Best Fit Plan. 자, 적합한 평면으로 이동한다. 그냥 평평하게 만든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림을 보면은 이 꼭지점들이 이렇게 각져 있는 게 평평하게 펴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옆에 있는 거는 릴렉스 버틱스. 자, 이렇게 각져 있는 이런 꼭지점을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 약간 둥그스름하게. 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릴렉스나 뭐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설명드리죠. 메이크 플래너. 자, 요거는 그림을 새로 그렸는데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막 구겨진 모양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자, 메이크 플래너 얘를 클릭을 해보죠. 한 방에 이렇게 평평하게 펴졌죠.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게 메이크 플래너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전체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평평하게 펴고 싶은 면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만 선택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만 펴지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만 평평하게 펴졌고요. 그리고 자, 가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고, 자, 이 부분만 펴고 싶다 그러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만 평평하게 펴졌죠. 자, 평평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을 그었을 때 면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평면이면 이 삼각형을 지우더라도 면이 깨지면 안 되겠죠. 자, 지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평평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얘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4개의 점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인접해 있는 다른 이런 꼭지점들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가장 인접한 평면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이런 꼭지점들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이동이 되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릴렉스. 자,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드리죠. 자, 선택하시고 릴렉스를 해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자,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각져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보죠. 자, 돌아가서 보면은 자, 이 각져 있죠.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작업을 하는 게 릴렉스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죠. 자, 요거는 탑으로 보시면서 선택을 해보죠. 적당하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요 정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이크 플래너를 다시 해보면은 자, 윗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깎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릴렉스를 해보면은 자, 다시 돌아가서 해보죠. 이 상태에서 릴렉스를 합니다. 자, 약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메이크 플래너와 릴렉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설명드리죠. 자, 버텍스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꼭지점을 슬라이더 미끄러지게 한다. 미끄러지게 한다. 자, 여기 있는 꼭지점을 이쪽으로 살짝 미끄러지게 했죠. 설명을 보면은 자, 선택한 꼭지점을 연결된 엣지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미끄러지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요것도 옆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 구겨진 모양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가운데 있는 이 라인들을 잡고 자, 버텍스 툴로 이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무브를 할 텐데 지금 축 방향 X축 이 방향이죠. 그래서 무브를 하면은 자, 축 방향대로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각져서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슬라이드 클릭을 하시고 자, 꼭지점을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하니까 어떻습니까? 엣지를 따라서 이동하죠. 자, 윗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엣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엣지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라인을 형성을 하겠죠. 자, 이 정도 왔을 때 놓게 되면은 요 모양 그대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모양대로 이동되면서 이쪽은 좀 완화가 되고 자, 이런 형태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돌아가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엣지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자, 요럴 때 쓰는 게 슬라이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 기능을 쓸 때는 옵션을 설정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옵션인지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자, 만약에 이 라인을 우리가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옆으로 옮긴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위쪽의 길이와 이쪽 길이 있죠. 자, 120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의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얘를 옮기다 보면은 이 부분이 위쪽 부분이 좁으니까 얘가 한 반 정도 옮겨가면 얘는 붙어 버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붙게 조절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서 자, 가운데 4개를 잡고 작업을 해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제일 위에 슬라이드 바이 옵셋이 있고 그 밑에 슬라이드 바이 퍼센트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는 옵셋은 우리가 아는 그 옵셋입니다. 길이 단위로 하겠다. 그리고 퍼센트는 비율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즉 옵셋은 평행 이동, 퍼센트는 비율 이동.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옵셋부터 해보죠. 자, 클릭을 하시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자, 위쪽 길이와 아래쪽 길이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아래쪽을 움직이면서 보면은 위쪽이 먼저 붙어버릴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은 길이로 움직일 때 그렇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은 자, 아래쪽이 반도 가기 전에 위쪽은 붙어버리죠. 계속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이동되는 의미가 없죠. 그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비율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부터 클릭해서 이번에는 퍼센트로 해보죠. 자, 그리고 아래쪽 V12 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반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아래쪽 반 이동했을 때 위쪽도 같이 반을 이동하죠. 이렇게 비율대로 똑같이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끝까지 가면은 한꺼번에 다 붙어버리죠. 비율대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게 비율 이동.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이제 옆에 있는 거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이 아이콘을 보시면은 인서트 버텍스 꼭지점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포크. 자, 포크가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그 포크입니다. 포크 뜻이 뭐 찌른다 또 내밀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베벨입니다. 베벨. 자, 베벨은 이제 챔버라고 그러죠. 챔버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하면 뭐 못따기 자 이런 식으로 쓰이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자, 브릿지죠. 브릿지는 이제 다리인데 뭐 이어준다, 연결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인서트 부분부터 살펴보죠. 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 상태에서 인서트를 클릭을 하고요. 자, 면 쪽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꼭지점이 표시되면서 면이 쪼개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엣지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점만 생성이 되겠죠. 자, 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쪼개지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계속 작업이 가능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엣지 부분에 가지고 가면은 단순하게 꼭지점만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죠. 이게 인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추가를 했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꼭지점을 지우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요.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레이즈라고 나오죠. 자, 얘를 사용해서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딜리트 키 있죠. 키보드에. 자, 그걸 이용해서 지워도 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해주시면 지워지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레이즈. 자,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죠. 얘를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면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얘만 남게 되겠죠. 자,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인서트와 딜리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죠. 포크. 자, 포크는 뭐 찔러 넣거나 밀어낸다 뭐 이런 뜻인데 이 그림과 똑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자, 이 사각형의 윗부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위에 4개만 선택했죠. 자, 이 상태에서 포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 그림과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마우스가 이렇게 화살표 양옆으로 되어 있죠. 자, 가운데에 가지고 가면은 색깔이 진하게 바뀌는 영역이 있죠. 사각형으로.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위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뽑힙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한번 찔러 넣어보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얘는 재밌는 게 만약에 윗부분을 선택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고 자,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 양옆으로 바뀌었을 때 계속 클릭을 합니다. 그럼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뽑아내면은 이렇게 뽑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얘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포크의 민 에버리지가 있고 웨이트 민 에버리지가 있죠. 자, 평균치, 가중 평균치인데 선택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가중 평균치를 했을 때는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평균치라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뭐 이거를 많이 쓸 일이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체를 선택하고 작업을 해보죠. 자,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포크.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뽑아내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작업이 가능하겠네, 그죠?
자, 이게 이제 포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베벨이죠. 자, 베벨은 챔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뭐 라운드 코너나 프레드 코너 쓸 때 많이 해봤죠. 자, 만약에 모서리 하나를 제가 잡고 작업을 해보죠. 자, 베벨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모서리를 잡고, 자, 촉이 나오죠. 이 상태로 왼쪽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깎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 윗부분을 다 잡고 작업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깎이겠죠. 자, 한 번 더 깎아 봅니다. 이미 깎인 부분을 다시 잡고 깎아 보면은, 자, 이렇게 깎인다는 거죠. 전체가 다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거는 다 이렇게 깎이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베벨도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윗부분만 선택을 하고요. 다시 베벨.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베벨 바이 옵셋이 있고 퍼센트가 있죠. 옵셋은 길이 단위로 깎아내는 거고, 퍼센트는 비율대로 깎아내는 거죠. 자, 먼저 옵셋을 선택을 하시고 적당하게 챔버를 하면서, 자, 아래로 버시기 창에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100mm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를 치면은, 자, 100mm만큼 깎이게 되겠죠. 이번에는 자, 퍼센트로 선택을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당기면서 아래쪽 보면 0.18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반만큼 하고 싶다. 그러면 0.5가 되겠죠. 0.5로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정확하게 반으로 깎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브릿지. 자, 브릿지는 서로 연결한다는 거죠. 꼭지점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합쳐주는 머지와는 다른 개념이겠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브릿지를 해보면은 아주 연결이 잘 되죠. 자, 연결 대상의 높낮이가 다르거나 길이가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꼭지점끼리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연결 대상은 반드시 꼭지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서 꼭지점 한 개 더 만들어 보죠. 자, 이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안 되죠. 오류가 뜨죠. 자, 숫자가 다르다고 뜹니다. 개수가 다르다고 뜨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같은 개수만 잡고 연결해 주면은 작으면 되는데 이 부분 처리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꼭지점 개수가 같아야 된다. 자,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에 부분도 한번 보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꼭지점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자, 요거는 셀렉트 루프죠. 자, 얘를 가지고 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엣지 하나를 잡고 셀렉트 루프 전체 다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브릿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높이가 다르거나 넓이가 다르거나 길이가 달라도 상관없는데 꼭지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버텍스 툴의 일반적인 기능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게 몇 가지 옵션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렉트를 할 때 면 한 개씩 이렇게 셀렉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셀렉트를 하다 보면은 선택한 부분 외에 뒤쪽 면도 같이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버텍스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면은 자, 한 개씩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뒤쪽은 선택이 안 되겠죠. 자, 만약에 버텍스 툴에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점이 9개가 생겼죠. 이 9개만 선택이 돼야 되는데 돌려보면은 뒷면도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 한번 뽑아볼까요? 자, 이 부분을 잡고 앞쪽으로 뽑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내면은 뒤쪽도 같이 딸려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선택 방법이고요. 만약 이럴 경우에 뒤쪽은 선택 안 되고 앞쪽만 선택되게 하려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면을 각각 다 집어서 이 상태로 버텍스 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뒤쪽은 선택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뽑아내게 된다면은 선택한 앞부분만 이렇게 뽑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죠. 다시 버텍스 툴로 들어가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메뉴가 나오는데 제일 위에 이그노 백페이스라고 있죠. 자, 이그노란 뜻이 무시하다 이런 뜻이니까 백페이스는 무시하겠다는 거죠.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앞쪽을 드래그를 합니다. 자, 4개가 선택이 됐죠. 돌려보면은 뒤쪽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뽑아내면은 선택한 앞부분만 뽑혀 나오겠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그노어 백페이서.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기능은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엑스레이로 보고 작업할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그노어 백페이스가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엑스레이로 보고 작업을 해보죠.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꺼보죠. 자, 앞부분은 4개가 선택되어 있지만 뒤로 돌아가면은 역시 뒷부분도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엑스레이로 볼 때는 투구해서 보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이그노를 시키더라도 그대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그노 기능을 안 켜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선택할 경우도 있겠죠. 자, 그거는 적절히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다른 그림을 보면서 설명 한번 더 드리죠. 자, 이 박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앞 시간에 다뤘던 박스죠. 자, 이 부분에서 버텍스를 실행을 하고 위에 4개 꼭지점을 잡아보죠. 자,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는데 3개는 선택이 되는데 1개 선택이 안 됐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선택을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아마도 버그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제작자분한테 이 부분을 문의를 했는데 제작자 이야기가 자, 보이는 게 지금 다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백페이스로 인식을 해서 뒷면으로 인식한다. 자, 이럴 때는 이그노 기능을 끄고 사용하면은 뒷면까지 같이 선택이 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그노를 끄고 선택을 하면은 4개가 다 선택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아직까지 버그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 이그노 다시 켜고 해보죠. 자, 우리가 정면에서 볼 때는 얘나 지금 조건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뒷면이면 얘도 뒷면이 돼야 되는데 왜 선택을 했을 때 얘는 선택이 되는데 얘는 선택이 안 되냐 이거죠.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죠? 얘가 뒷면이면 얘도 뒷면이라 되죠. 제가 뭐 다르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버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결하시려면은 이그노 기능을 끄면은 해결이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토 스무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사각형을 2개 그려놓았죠. 이거는 사각형이니까 커트페이스가 맞겠죠. 자,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녹색으로 보이죠. 그 말은 커트페이스가 맞다는 뜻이죠. 자, 이 상태에서 버텍스 툴을 실행해서 이 부분을 들어 올려보죠. 자, 들어 올리는 순간에 삼각형으로 쪼개지면서 커트페이스가 깨졌죠. 그죠? 자, 얘를 다시 커트페이스로 인식을 시키려면은 자,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샌드박스 코드를 커트페이스로 변환하는 거. 자, 얘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안 바뀌죠. 그 이유가 가운데 선 때문에 지금 삼각형으로 계속 쪼개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스무스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지우개 툴을 선택하시고 지울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스무스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다시 변환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커트페이스로 바뀌죠. 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방에 쉽게 하는 게 있겠죠. 자, 다시 실행을 해서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여기 보면 오토 스무스라고 있죠. 자, 얘를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된 상태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스무스 처리하면서 커트페이스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자,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매핑된 면에 버텍스 툴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죠. 자, 화면을 정리를 좀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매트리얼을 올려놓은 사각형이 2개가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룹이죠. 자,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죠. 자, 요걸 한 100mm 정도 주죠. 자, 범위를 100mm로 주시고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 올렸더니 보시는 것처럼 매핑이 다 깨져 버리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쪽 걸 작업해 보죠. 자,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락 UV 매핑이라고 있죠. 자, 매핑에 락을 거는 겁니다. 이걸 체크를 하시고 들어 올려 보죠. 자,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매핑이 유지가 되죠. 얘는 다 깨졌지만 얘는 유지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락 UV 매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꼭지점 선택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버텍스 실행하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셀렉터 올이 있고, 셀렉터 넌, 그리고 인버터 셀렉션, 셀렉터 올리 비지블이라고 뜨죠.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올은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넌을 하게 되면은 선택이 해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인버터 셀렉션은 뭐냐면요. 자, 제가 요만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인버터를 하게 되면은, 자, 선택했던 거는 선택 해제가 되고, 선택 안 했던 게 선택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only visible 이거 뭐냐면요. 자, 보이는 대로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작업을 하시려면은 전체를 일단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이 다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뭐 확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만큼만 보이죠. 자, 이렇게 하고 only visible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했을 경우에 축소를 다시 해보면은, 자, 이런 부분들은 선택이 다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 보였던 부분만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버텍스 툴 2에 대한 설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버텍스 툴 2는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빠뜨린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또 추가로 작업을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버텍스 툴 2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섭디비전, 자, 섭디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